3단원 9, 10차시 자료를 활용해 발표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체험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 상황을 떠올려보고 주의할 점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발표를 실제로 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 건지, 발표에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할 내용은 앞 제 7, 8차시와 연결해서 이 차시도 집에서 발표하는 영상을 하거나 혹은 등교했을 때 이 부분만 발표를 해보는 것으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체험 주간을 맞이해서 발표 내용을 합니다. 일단은 발표 상황을 떠올려보고 발표 상황에 맞는 특성을 생각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교실에서 할 것 같으면 듣는 사람이 누가 되나요? 반 친구들이 되겠죠. 발표 장소는 역시 교실이 될 겁니다. 교실. 발표 장소는 교실이 될 것이고, 발표 상황의 특성,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죠. 발표 특성, 교실에서 하게 되면 발표 주제와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사, 정리한 그런 정하고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이 아마 발표 주제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료 제시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료 제시 방법은 도표가 될 수도 있고 PPT가 될 수도 있죠. PPT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 큰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PT는 역시 PC하고 TV가 있어야 되니까 뒤에서도 잘 보여질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표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발표할 때 주의할 거거든요. 발표할 때 주의할 거는 뭐냐? 이게 누가 듣느냐 이거죠. 누가 듣느냐. 그리고 이제 차례에 맞게 여기 밑에 보면 나오죠. 이거는 발표할 때 주의사항, 발표할 때 주의점. 중요한 겁니다. 발표할 때 주의점. 발표할 때 주의점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1. 준비한 자료를 차례에 맞게 잘 보여준다. 준비한 자료를. 그러니까 준비한 자료를 차례대로 못 보여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준비는 많이 해놨고, 그걸 발표하라 그러면 차례대로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여줄 때는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래요. 말은 어떻게? 크게. 크게. 그리고 어떻게? 또렷하게. 그 다음에 자세는, 자세를 바르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세를 바르고, 시선은 보는 사람들의 편호. 보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에게 보면서. 자기를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발표를 해야 돼요. 예,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해야 듣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굉장히 진지하게 듣습니다.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발표할 때 자세라든지 말소리,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또박또박함, 이런 걸 다 보는 사람들은 함께 봐요. 그렇게 보면서 같이 판단하죠. 그래서 발표를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발표를 정작 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그것이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들의 역할도 있는데요. 보면 이거예요. 발표를 들을 때 주의할 점. 발표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적으면서 듣는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적으면서 들어보세요. 적으면서. 오늘도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이걸 유튜브로 여러분 이학스토어로 볼 건데, 이걸 보면서 선생님 이거 꼭 적어야 하나고 물어보는 친구 있는데, 꼭 적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 별 답이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적어서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 네. 발표하는 내용과 방법에 어울리는 자료인지 생각하며 듣는다. 그러니까 발표하는 자유가 하고 말하는 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뭐 하는 거냐면 검증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뭐가 제대로 안 하면 왜 제대로 못했지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물어볼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다 보면 또 들으면서 그것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발표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뭐에? 그 발표하는 내용에 집중해야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의 발표 역시도 또 잘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발표할 내용과 발표 상황의 고려에 모든 별로 발표를 해봅시다. 이건 온라인에서 살 수 없으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할 내용이 무엇이냐? 교과서 116쪽이에요. 보면은 자료를 활용한 모든 별 발표를 이제 보고 잘한 점을 말해보죠. 잘한 점. 발표할 내용에 알맞은 자료. 그러니까 발표할 내용하고 자료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예. 내용하고 자료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했는가. 너무 자료만 보여주고 내용이 적은가. 내용은 많았는데 자료가 적었는가. 이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에게 전하려는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가. 전달. 그러니까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많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전달되었는가. 그 다음에 자료가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은가. 요즘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오라면 친구들이 그냥 원본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료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보여주느냐가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우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수업 시간에는 허락까지는 아니라더라도 뭘 밝혀야 된다? 출처.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출처는 밝혀야 됩니다. 네, 출처. 우리가 그런 식의 활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7쪽의 정리를 봅시다. 이 되돌아보기,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자료의 활용하에 짜임새 있게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이 바르게 설명된 문장을 찾아서 색칠해보자. 첫 번째,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것 같죠? 자료, 발표 상황에 알맞은 자료 제시 방법을 정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죠? 자료, 발표할 내용과 활용할 자료의 특성을 생각한다.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찾든 상관없습니다. 출처는 표시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색칠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여기는 이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자료를 제시하게 되고, 발표 상황에 알맞은 자료 제시 방법을 정하고, 발표할 내용과 자료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 단원, 사실 여기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에는 이 3단원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참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직접 활동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또 이게 딱 앞에 나와서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어려웠다는 점 선생님도 고백을 하고요. 온라인 수업 3단원 발표에 대한 것 마치도록 할 자료의 특성, 자료의 점 뭐였을까요? 짜임새 있게 구성하기 3단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